재출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참 마음이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고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탄핵당한 상황에서 과연 그가 정치 무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방법이 신당 창당과 재출마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제가 최근 정치 상황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스파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이지 않나요? 정치판이 워낙 혼란스럽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찐 우파 정치인, 언론인, 유튜버들 같은 인물들을 모아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능성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선택을 고려할 수도 있는지부터 생각해보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면서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어요. 이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사례인데 그만큼 정치적 파장이 컸죠. 탄핵 사유는 2024년 12월 3일에 선포했던 비상계엄과 관련된 위헌 위법 행위들이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결국 12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국회 문턱을 넘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탄핵당한 대통령이 과연 정치적으로 완전히 끝난 걸까 하는 점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윤석열은 워낙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 후보로 밀어줄 가능성은 솔직히 낮아 보여요. 왜? 탄핵 과정에서 당내 분열이 너무 심했어요. 친윤계와 친한동훈계가 서로 갈라져서 싸웠고 결국 탄핵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때문에 당내 신뢰도 깨진 상태잖아요. 게다가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 이후에도 당을 이끌겠다고 버티고 있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 결정을 수용한다고 했지만 당내에서 윤석열을 다시 끌어올리자는 목소리는 거의 안 들리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더 이상 기대를 걸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새로운 판을 짜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단 거예요. 여기서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윤석열이 신당을 만든다면 어떤 그림이 될까요? 저는 그가 자기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파이나 배신자가 아닌 찐 우파 인물들을 모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 원희룡 같은 정치인이나 인유한 같은 인사들이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원내대표로 합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보수 유튜버들, 이를테면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채널의 강성 지지층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요. 언론인 중에서도 윤석열을 꾸준히 옹호했던 조선일보 출신 인사들이나 극우 성향의 필진들이 힘을 보탤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당 이름도 뭔가 강렬한 메시지를 담을 것 같아요. 가령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빛과 소금 같은 거요. 좀 길고 거창하긴 하지만 윤석열 지지층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과연 윤석열과 재출마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가능한 거냐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복잡한 문제인데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중임이 금지되어 있어요. 윤석열은 2022년 5월 20일에 취임해서 원래 2027년 5월 19일까지 임기를 채웠어야 했는데 탄핵으로 4월 4일에 파면됐죠. 그러니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법적 해석이 갈릴 수 있는데 헌법상 중임 금지는 5년 임기를 온전히 수행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탄핵은 임기를 끝낸 게 아니라 강제로 중단된 거니까 이론상으로는 재출마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극우 커뮤니티나 DC 인사이드 같은 곳에서 윤석열 재출마설이 돌고 있어요. 미디어 오늘 보도를 보면 일부 네티즌들은 탄핵은 중임이 아니니까 내란제 재판 전에 재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댓글에도 포기하지 말자, 이게 민심이다라며 수백 개 추천이 달렸다고 하니까 지지층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법조계에서는 탄핵당한 공무원은 5년간 공직 출마가 금지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들어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이런 법적 논란은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 번 다뤄질 여지가 있죠. 윤석열 측에서 나는 임기를 끝낸 게 아니라 억울하게 쫓겨난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을 낸다면 또 다른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제 현실적으로 신당 창당과 재출마가 가능할지 생각해 볼게요. 윤석열이 신당을 만든다고 치면 가장 큰 자산은 그의 지지층이에요. 탄핵 이후에도 보수층, 특히 극우 성향의 유권자들은 윤석열을 민주주의를 지키려다 희생된 영웅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계엄령 선포가 위헌이었다고 헌재가 판결했지만 그걸 종북 세력을 막으려는 정당한 선택이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면 신당이 일정 수준의 세를 모을 가능성은 충분해요. 예를 들어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8석을 차지했는데 그중 친윤계 의원들이나 보수 강경파들이 신당으로 옮겨올 수도 있죠. 거기에 유튜브나 SNS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면 꽤 강력한 정치 세력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급부도 만만치 않아요. 먼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버린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면 탄핵 이후 그의 정치적 이미지가 너무 손상됐기 때문이에요. 여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다시 내세우는 게 부담스럽고 차기 대선에서 새로운 인물을 키우는 게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이 재출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내란죄 피의자가 무슨 대통령이냐며 법적 정치적 공세를 퍼부을 테고 국민 여론도 갈릴 거예요. 탄핵을 지지했던 중도층이나 진보층은 절대 윤석열을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요. 또 하나, 신당 창당에는 돈과 조직이 필요해요. 윤석열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자원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보수 재벌이나 기업인들이 과연 그를 다시 밀어줄지 의문이에요. 탄핵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재계는 안정적인 새 인물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유튜버나 언론인 같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돕는다 해도 그걸로 선거를 치를 만큼의 자금과 조직력을 만들어내기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윤석열의 성격을 생각하면 포기하지 않고 뭔가 도전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재출마 자체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신당을 만들어 보수층을 결집시킨 뒤 차기 대선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노릴 수도 있죠. 아니면 아예 본인이 직접 나서서 나는 억울하게 쫓겨났다. 국민이 다시 나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재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윤석열의 정치적 생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어 재출마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정치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요? 이건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정치란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흥미진진하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더 고민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여기까지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민주주의가 지켜지길